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을 막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를 나세르가 막았죠. 거기다가 중립지대에 있던 유엔군을 빼버립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활주로에 있었던 이집트의 공군기를 거의 300대를 부셔버립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연해 있는 항구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라크는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만 석유를 수출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엎어보자 해서 전쟁을 시작한 게 1980년 이라크 전쟁이죠. 지뢰밭을 깔아놓잖아요. 소년들한테 꾸란을 주고 여기를 건너가서.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성일광 교수는 현대 중동을 주로 가르치고요. 저는 이슬람과 중동 역사를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길로 하면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중에서 이제 중동에 있는 걸 따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그리고 후티 반군이 항상 맡고 있는 바블만답, 아라비아해에서 수에즈로 들어가는 좁은 길목, 거기가 이제 대표적인 2개가 해협이고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에 터키 해협이 있어요. 터키 해협은 에게에서 마르마라에서 흑해까지 연결되는 거, 터키 해협이 있고요. 우리 석유길 있죠, 말라카 해협.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 수단이면서 석유가 주로 다니는 길이고, 근데 그 중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성경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앞에 좀 기본 설명을 드린다면 1967년 소위말해서 6.1 전쟁이 시작된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아카바만 봉쇄를 하려면 어디를 막아야 되냐면요, 티란 해협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들어가잖아요. 홍해를 들어갔을 때 쭉 올라가면 수에즈로 들어가고요. 수에즈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티란 해협인데, 티란 해협을 통과하면 아카바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티란 해협을 막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처지에서는 티란 해협을 막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홍해로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남은 길은 지중해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티란 해협을 막는 자 가만두지 않겠다. 나하고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는 레드라인이 있는 곳이에요. 네. 이거를 나세르가 막았죠. 67년에 막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는데, 선제 공격이라고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제 공격을 하려면 그 전에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 지점을 어디를 때릴 것이고, 어디를 아픈 곳을 건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점을 무력화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천재적인 스파이였던 시리아의 엘리 코헨이라든지 이 스파이들이 이미 적성 국가였던 시리아와 이집트의 요점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홍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가 에일랏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홍해 제일 끝에. 이스라엘 제일 남단이죠. 그래서 거기 여름에 날씨가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진짜 덥습니다. 자, 근로에서 홍해로 나가야 되는데 티란 해협을 막아버리면 배가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거의 카수스 밸리예요. 나사르가 그걸 막아버렸죠.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중립지대에 있던 유엔군을 빼버립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이 홍해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은 홍해 막지 마라, 거기 막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막으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6.1 전쟁, 6일 만에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1967년 6월 4일이죠. 6월 5일입니다. 6월 6월에서 5일. 6월 10일까지. 예, 6월 5일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2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공군 전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지만 이집트가 만만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공군 전력을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공군이 어떻게 훈련하는지를 다 간파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몇 시 몇 분이 되면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아무것도 아침에 안 한다는 걸 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7시 45분이에요. 아침 훈련 끝나고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약간 이제 그때 7시 45분에 이스라엘 공군기가 활주로에 있었던 이집트의 공군기를 거의 300대를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은 거기서 끝나고요. 시리아에는 뭘 뺐냐면 골란고원,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을 뺏어오는데, 이 골란고원도 좀 기가 막힌 곳인데요. 이 골란고원에 요새가 돼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엘리 코헨이라는 천부적인 스파이가 들어가가지고 그쪽의 고위장성들을 전부 다 알아서 그 시찰까지 다 한 다음에 어떤 의견을 줬냐면, 이 군인들이 땡볕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군인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중요시설에 군인들이 서 있는 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공군기들이 그 나무가 있는 데만 때린 겁니다. 그러면서 골란고원도 무력화되죠. 이 2가지를 뺏어온 거, 시나이 반도도 뺏어오고 골란고원을 뺏어온 게 67년 6.1 전쟁. 아랍 국가들은 그 전쟁을 대좌절이라고 부르죠. 낙사.
안낙사. 엘리 코엔 이야기는요 넷플릭스에 지금 영화가 나와 있습니다. 스파인가요? 아마 그럴 제목이 거예요. 예. 엘리 코엔 너무나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그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영화 진짜 잘 만들었고요. 이번에 시리아가 무너졌잖아요. 엘리 코엔의 유해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냐면 엘리 네. 코헨이 그 6.1 전쟁 전에 참수를 당하거든요. 교수형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꼭 우리의 진짜 전설적인 스파이에 유해만은 우리한테 돌려달라. 시리아한테 계속 요구했는데 시리아가 이제 안 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아마 그 유해를 가져왔다는 좀 그런 얘기가. 아마 지금 뭐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한글로 엘리 코헨이라고 쳐보시면 이 사람의 마지막 장면들이 굉장히 쇼킹하게 나옵니다. 교수형 당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쁜다, 뭐 나쁜 짓 하는 걸 다 알아보러 적어놓고 그런 게 나온 게 그게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게 바로 67년 6.1 전쟁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해협이 막히면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은 괜찮다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잘 나오다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싱가포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이 부자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말라카 해협인데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한국, 중국, 일본으로 들어오는 석유는 다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막힌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석유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바닷길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르단도 항구가 없잖아요. 바다로 나갈 바닷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바 홍해 있죠. 그 지점이 이집트, 사우디, 요르단 다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르단도 홍해를 통해서 뭘 나가야 뭐 수출하고 수입을 할 수 있지. 요르단은 서쪽에 지중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지중해라도 있죠. 요르단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차라리 영토를 사우디에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의 그 바닷길에 있는 그 항구를 차라리 요르단에 넘겨줬죠. 바닷길로 나갈 수 있는 영토를. 대신 다른 영토를 이제 보존해 주는 거죠. 일종의 영토 스왑이라 할 수 있겠죠. 영토 교환. 그래가지고 거기 아까바에 영토를 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성지 순례객들이 오면요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을 갈 때 아까바를 통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올 때 들어올 때 엘라스로 들어오고 엘라스에서 다시 요르단 갈 때는 아까바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항구죠. 그쪽 지역이. 네옴시티 계획에 그게 포함돼 있었대요. 그 그러니까 네옴시티가 다 그쪽에 있거든요. 예, 홍해 네. 쪽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그쪽이 사실은 개발이 조금 덜한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리를 놓으면 엄청나게 이제 뭐 관광 사업도 되고 또 뭐 이렇게 건너갈 수 있으니까 육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네옴 사업이 거의 다 지금 천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다리 연결 사업도 그다지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사우디가 홍해 쪽에 가까운 쪽에 지금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쪽에 개발을 하는 곳이 신도시 개발이거든요. 거기가 풍광도 굉장히 다른 사막 지역하고 다르고 그런데 문제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데 유가하고 사실 연결돼 있거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동력을 얻어서 사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수정돼서 아주 필수적인 것만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 계획보다는 많이 약해졌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가능하죠. 만약 네. 예를 들면 파나마 네, 운하 네, 같은데 파나마 운하 같은데 뭐 미국의 이익이 걸렸는데 미국의 이득에 어긋나게 막 막아버린다든지 네. 예, 다른 세력들이 아니 호르무즈 예를 들어서 예. 이란이 진짜 막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최고 통첩할 거야. 빨리 풀어라. 안 풀으면 니네 테헤란 때리겠다.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진주만 네. 습격하는 것도 사실은 말라카 해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 통로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거고요. 이 바닷길이 그래서 안전해야 하고 수송이 잘 돼야지 전 세계가 문제 없죠. 어느 한 곳에 막히기 시작하면 문제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바불만답 막았잖아요. 바불만답 막으니까 배들이 무서워서 홍해로 해서 아프리카로 뚫어가야죠. 예, 홍해로 해가지고 수에즈로 해서 지중해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니까 지금 희망봉 돌아서 14일 더 가잖아요. 물류가 올라가고. 그렇죠. 미국은 왜냐하면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가 시일 갈수 있으니까. 예, 8%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아도 문제는 없죠. 미국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금융시장이 움직이고 미국 금융시장도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유가가 엄청 뛰겠죠. 네, 그렇죠. 유가가 뛰는데 그럼 미국 기름값은 안 뛰겠어요? 다 똑같이 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네.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나세르가 1952년에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56년에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하거든요. 이때 했던 작전 중에 하나가 배들이 못 다니게 막아버린 거였어요. 전쟁 때. 그래서 바로 제2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운하를 막아버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그 안 좋은 사이를 틈을 타서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을 해요. 나세르는 악마입니다.
악마화 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를 또 유혹을 합니다. 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나세르가 알제리 레지스탕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나세르를 잡으면 나세르가 대주는 무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를 설득을 하고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기가 쏠깃해가지고 세 명이서 바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일으킨 전쟁이 1956년 수에즈 운하 전쟁. 예,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집트가 이겼죠.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왜냐면 이 셋이 얘기를 자기네끼리 쑥떡쑥떡하고 미국에는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열받은 미국과 소련이 개입해서 결국에는 영국과 프랑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후퇴를 하면서 전쟁은 이집트가 이겨서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세르는 아랍의 영웅이 됩니다. 전투에서는 졌으나 손 안 대고 코푼격이죠. 그렇죠. 완전 전쟁에서는 이겼죠. 외교적으로 이겼다. 이래가지고 나세르는 아랍 세계에서 완전한 영웅이 됩니다. 아라비아해에서요. 아덴만 아시잖아요. 아덴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바불 만답이라는 해협이에요. 그게 눈물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에즈 운하로 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거긴데 초크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이 바불 만답이 바로 이 이어주는 초크 포인트 해협이에요. 그거를 이제 후티 반군이 막고 있으니까 배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 쪽으로. 그리고 이제 해적들도 많이 있고. 해적들도 많이 있고. 예. 그 아덴만은 그쪽에 해적들이 많은 예.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 내 손에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이스라엘과 친한 나라들의 배가 가면 거기를 납포를 하거나 공격을 하니까 배들이 무서우니까 못 가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배들이 들어와야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야지 수에즈 운하 통과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집트가 제일 사실 돈을 잃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뭐라 하지는 않아요. 이집트는 뭐라 그러냐면 돈을 잃어도 가자 전쟁 끝나면 얘네들 풀 거니까 가자 전쟁 끝내라고 그래요. 끝내라고 그런 건데 최근에 트럼프가 예멘을 엄청 때리면서 홍해 지나는 이제 미국 선박은 안 해주기로 했었죠. 근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니까 후티가 다시 공격하겠다 그랬어요. 예, 미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예. 끝났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반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예멘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정부. 반정부. 예. 예, 반정부 정부예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 규모가 엄청나죠. 그렇죠. 예. 그냥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시아파를 대표하는 그룹이거든요. 예, 그 그룹이 예멘에서는 보통 한 40%는 됩니다. 북부 쪽에서. 예,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바다로 간 강이 있더라고요. 샤틀아랍이라는. 샤틀아랍. 야, 샤틀아랍. 네,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라는 나라가 네. 참 재밌는 나라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만나는데 그거를 샤틀 아랍이라고 불러요. 샤틀 아랍은 아랍 수로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랍 애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이란 쪽엔 아르반드 루드라고 해서 따로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라크와 이란의 해묵은 갈등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국경을 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라크는 이게 왜 스트레스 받냐면 이란은 산유국이지만 이라크도 산유국이고 근데 이란은 페르시아만에 연해 있는 항구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나서 석유가 나가면 되는데 이라크는 반드시 거기를 통해서만 석유를 수출할 수 있으니까 거기를 확보하고 싶은 거고 땅이라면은 금이라도 걷고 하겠는데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오랜 불만으로 그걸 표출한 게 1980년, 88년까지의 8년 동안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바로 샤틀 아랍 수로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통제권. 이란하고 자꾸만 나누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20세기 초부터 이란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란에게 중요한 더 좋은 조건으로 그쪽 수로 통제권을 이란이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라크는 계속 피해 입장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19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는 한번 엎어보자 해서 이 샤틀 아랍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게 1980년 이라크 전쟁이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고 미국의 도움으로 이라크가 처음에는 굉장히 개전하면서 성공을 많이 했죠.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국에는 8년까지 가서 이기지 못한 전쟁이 됐습니다. 이슬람 혁명 때문에 좀 충격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충격 받았죠. 네, 이라크가. 예, 네. 엄청 충격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미국도 야 이번 기회에 니네들이 좀 해봐. 그래서 미국이 도와줬고 그러면서 전쟁이 났는데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야 우리가 니네 이란 이 자식들 이거 혁명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쟁 못하잖아요. 예, 샤틀 아랍이 이유가 됩니다. 이 샤틀 아랍. 이란과 이라크가 공유하는 그 수로 그게 페르시아만으로 드러나는 수로 그거를 어떻게 누구 거냐 누가 이걸 장악할 거냐 요 싸움이 돼서 결국에는 전쟁이 8년 전쟁이 갑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의 혁명이 나면서 이란 혁명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은 이라크를 응원했죠. 특히 미국이 이라크를 응원했고요. 이라크의 초기 작전은 미국이 다 세워줬고 미국의 열정적인 도움으로 됐죠. 그래서 사실은 뭐 2년 안에 끝날 거다, 금방 끝날 거다. 초반에는 굉장히 정과가 좋았어요, 이라크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8년 동안 전쟁이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사실은 이라크가 패한 전쟁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란은 그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단 한 채의 땅도 뺏기지 않는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채의 땅도 못 뺏어갔어요, 이라크가.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에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서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둘 다 패자인 전쟁을 한 거죠, 8년 동안. 아니 이라크가 화학무기도 쏘지 않았습니까? 화학무기도 썼죠. 네. 이라크가 화학무기도 썼고요. 근데 이란은 지다가 어떻게 전세를 바꿔서 이깁니까? 이란은 사실은 팔레비 때 쌓아놓은 공군 전투기라든지 이런 무기들이 괜찮았어요. 그게 만약에 안 그랬었으면 이란 못 이겼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적인 의식, 굉장히 무서운 게 있었는데, 이라크가 이란에게 질려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뢰밭을 깔아놓잖아요. 그럼 지뢰밭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소년들한테 쿠란을 주고 여기를 건너가서 밟아서 끝내는 거예요. 몸을 죽이면서. 그거를 이라크 군대가 이걸 보면서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쟁을 할 때 이라크보다 이란이 훨씬 인구가 많고, 그리고 애국심도 훨씬 강하고,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상전으로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라크도 못 이겼어요, 결국은. 학도병, 소년병을 썼고 네, 그게 네. 시아파라서 그럴까요? 시아파요. 그랬을 겁니다. 이라크는 화학무기를 썼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이 얘기하는 게, 국제사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화학무기로 죽었었을 때 국제사회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이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하나의 분노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파는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이 체화가 돼 있고요. 순니 시아파 중에서 정의, 사회 정의라든지 정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시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아파는 역사를 다 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가다가 장애물이 만나면 순니는 이게 아닌가 하고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아는 이걸 뚫고 가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아가. 그거 관련해서 유명한 또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당시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다큐멘터리 사진과 영화를 찍어서 군인 홍보를 하기 위해 참여했던 이란 사람이 자기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거를 좀 참여하면서 총알보다 강한 스트롱거된 불릿이라는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학도병들이 자기 몸을 그 지뢰 다리에 몸을 받쳐서 사실은 지뢰를 터뜨리고 나를 밟고 군인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을 하잖아요. 그 장면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와, 그러기에 이라크 군대가 그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이렇게까지 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8년 전쟁을 끝낸 것도 왜 끝난 줄 아세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거예요, 양쪽 다. 총알을 다 소진한 거죠. 예, 쉽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 예. 그래서 그 호메이니가 그 유명한 말 합니다. 마시기 싫은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 독배로 해서 이란을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거기서 전쟁. 더 갔으면 더 많이 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80년에서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을 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주변 아랍 국가들이 다 싫어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은 이라크가 전쟁에서 싸우니까 아이고 잘한다 하고 돈도 빌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라크는 전쟁하는 8년 동안 석유를 제대로 못 팔았겠죠. 주변 국가들 열심히 잘 팔았고요.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이라크도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가가 너무 낮아. 유가를 올려주질 않아요. 일단 거기 화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라크가 쿠웨이트하고 석유를 유전을 공유를 하는데, 쿠웨이트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빼갔어 거기를. 그것도 화나는 거죠. 우리는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열이 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 국가들이 야, 전쟁 때 빌려준 돈을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야, 내가 나만 잘 살자고 이 전쟁을 한 거냐? 니들 다 내가 잘 됐어야지 니네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란 잡아주길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쌓여서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전도 다 가져가려고 그랬고요. 91년은 정말 대단한 전쟁이었죠. 최초로 스마트밤도 쓰고요, 토마호크도 쓰고요. 전쟁을 거의 생중계를 바그다드에서 카메라로 전쟁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CNN이 사실 최초로 전쟁을 보도하면서 최고의 언론사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폭풍 작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신 무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험의 장이었고, 그다음에 언론도 처음으로 전쟁을 생중계하는 그런 전쟁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전격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더군다나 물러나면서 그냥 안 물러났죠. 그래서 아주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을 도대체 몇백 개입니까? 수백 개의 불을 지르고
그 한 불이 한 6개월 이상. 그러면서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유독가스 주요 환경 엄청났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잔인했어요. 네. 그냥 도망가지 않고 유전에다가 불을 채우면서 그 불을 끄느라 쿠웨이트가 무려 몇 년을 소요했대죠. 그리고 엄청난 노력과 돈과 힘이 들었던 결국 엄청난 상처를 남긴 전쟁이 쿠웨이트 전쟁입니다.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한 전쟁이었던 게 제가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됐고 대학교 이제 복학할 때였거든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고 4학년 1학기 될 때쯤에 이제 이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91년에요. 근데 그때 CNN에서 다 중계를 했거든요. 그 너무 좀 잔인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 전쟁을 중계하는구나. 근데 지금이야 아무런 느낌이 없죠. 왜냐면 뭐 게임처럼 전쟁을 하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나 쇼킹한 거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고 36개국인가요? 아, 그렇죠. 예. 우리는 병력을 파괴하지 않지만 네. 우리는 전쟁에 관계된 부대도 파견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음모설이 있는데 사담이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에 미국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그 미국 대사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사담이 우리가 쿠웨이트를 침공해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사담이 속았다라는 얘기도 해요. 미국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건 과도하게 해석한 거다. 근데 미국이 왜 이라크를 이라크를 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왜 그거를 유엔 안보리에 가져갔거든요. 왜냐하면 주권 국가를 이렇게 무력으로 강력하게 침공하는 것은 유엔에서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됐었고 유엔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엔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단독으로 이거를 가면 국제사회에서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가서 안보리에서 이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반드시 이 전쟁을 막아줘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모든 유엔 참여국들이 대부분 다 동의했고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군을 보내서 참전한 국가가 30몇 개국이고 네. 우리도 의료 지원 의료지원 갔죠. 네. 보내주면서 사실 이것은 주권 국가 침해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전쟁을 이라크를 벌해준 주권 국가를 침해한 국가를 국제사회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사례를 남긴 어떤 그런 전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쟁이 일어난 곳이 아프리카하고 석유가 없었다면 그렇죠. 국제사회가 그렇게 갔을까요? 절대 안 갑니다. 그거는 네. 안 그렇죠.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석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사담이 그때 쿠웨이트만 침공할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넘봤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석유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란은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라크가 손을 보고 있으니까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죠.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냉엄한 현실이죠. 이란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란 이슬람 혁명 자체가 아주 악마화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침 사담 후세인이 그 역할을 해줄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죠. 이번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 때린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그건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이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국제사회에는 국제법도 있지만 미운 놈도 있거든요. 그게 국익입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문제였었어요. 자, 이라크가 철수를 했으면 앞으로 그럼 이라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벌을 줘야 되죠. 아니면 이라크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엄청난 압박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그냥 놔둡니다. 사실. 그게 사실은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를 원했냐면 사담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긴 했는데 미국은 사담을 제거를 하면 옆에 있는 이란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못한 겁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 지금 사담을 제거를 해도 이란이 그럴 능력 없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빨리 지금 해야 된다는데 미국이 그 말을 안 들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말이 맞았죠. 엄청난 패착이죠. 이라크는 항상 그 바스라에서 석유를 실어서 페르시아만이라고 이란에서는 하지만 아랍 국가들은 아랍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랍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길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워낙 이라크가 바다로 나가는 항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웨이트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라크가 계속 넘봤거든요. 이라크는 이 항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석유 수출 항구에 대한 갈망. 그 부분이 항상 불안하니까 주변 국가들과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 항구가 필요합니다. 큰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큰 배가 들어오기는 너무 작죠. 강이니까. 그렇죠. 이쪽 지역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쪽을 장악한 서양이 만든 국가들이죠. 거기에 국경이 시작된 거고 최근에 예를 들면은 뭐 에르도안 대통령도 섹스피코 협정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그 영국과 프랑스가 그어놓은 그런 국경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경이라는 것은 항상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해협을 두고 큰 싸움이 되고 있는 건 물을 두고
두고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이란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국제 수로 연맹의 이름도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기분 나쁘죠. 예, 이건 아랍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요 두바이나 아부다비 아랍 국가를 갈 때는 이걸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아랍만이라고 해야 돼요. 이란 가서는 당연히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동네가. 그리고 카스피해 같은 것도 여러 나라들이 한 6국가들이 이거를 지금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싸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물은 상당히 중요하죠. 바다가 없으면 이제 바닷길을 뚫으려고 노력하죠. 노력을 한 거는 맞죠. 영토를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전쟁이라도 해서라서 항구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한 거는 맞죠. 카스피해의 그 구역을 두고 여러 나라들이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머리 싸움하고 그래서 관계된 국가들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카스피해에 또 석유가 많거든요. 사실은 카스피해는 형태는 호수예요. 근데 그럼 호수라고 안 부르죠. 예, 바다라고. 예, 너무 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또 있는 바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아라레 같은 경우에는 아라레는 카스피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중앙아시아의 수로였는데 여기가 주변 국가들이 물을 갖다 쓰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뭐가 됐냐면 아라레가요. 지금은 배무덤이 됐어요. 배가 물이 없으니까 떠 있지 못하고 그냥 물이 빠져가지고. 해협으로 전쟁이 난 거 많죠. 스웨즈 운하 있죠. 티난 해협이 있죠. 딱 2개만 해도 벌써 그것 때문에 전쟁 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중동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곳 아닙니다. 석유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유에서 완전히 손을 뗄 때까지는 중동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중동 이번 또 사태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끝나는 것 같지만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언론도 봐주시고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언제 끝날지를 가늠하실 수 있고요. 지루하실 텐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